은혜마을의 고불고불한 골목길 끝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늘 그림자를 들이우는 곳에 하은의 작은 한복집 옛 고운 빛깔이 자리하고 있었다. 60평생의 강산이 몇 번이고 변했을 세월 동안 하은은 이곳에서 홀로 비단과 씨름하며 살아온 한복 장인이었다. 가게 안은 언제나 은은한 차향과 다듬이돌 소리, 그리고 수많은 기억의 향기로 가득했다. 그녀에게 한복을 짓는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먼저 떠나보낸 남편과의 추억을 어루만지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찾아 멀리 떠난 자식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햇살 좋은 날이면 창가에 앉아 색색이 천을 고르고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갔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한복의 자태는 그녀의 고독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지만 문득 밀려드는 공허함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은 돌멩이처럼 외로움은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존재했다. 그래도 하은은 그 고독에 익숙해지려 애썼다. 어쩌면 이미 익숙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마을 사람들은 하은을 옛 고운 빛깔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대하곤 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있는 이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는 예술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빛바랜 수묵화처럼 단조롭고 적막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계절은 무심히 바뀌었다. 그러던 어느 늦봄의 오후였다. 창밖으로 부서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던 그날, 평소와 다름없이 바느질에 몰두해 있던 하은의 귓가에 문에 달린 작은 풍경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낯선 이의 방문을 알리는 소리였다. 하은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가게 문 앞에 드리워진 길고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과연 이 정적을 깨고 찾아온 이는 누구일까? 혹시 멈춰버린 것 같던 그녀의 시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운명의 손님이라도 되는 것일까? 작은 설렘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림자의 주인은 뜻밖에도 낯선 중년의 사내였다. 하은은 잠시 숨을 골랐다. 반듯하게 갓 잡힌 양복 차림새는 좋은 가문의 사람인 듯 했으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빛에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은 슬픔 같은 것이 짙게 비어 있었다.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싶더니 이내 나직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하은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 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한복을 지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어딘지 모르게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은은 평생 수많은 손님을 맞았지만 이처럼 시작부터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이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실은 세상을 떠난 제 첫사랑을 위해 한복 한 벌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사랑. 이니 고인이 된 하은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젊은 날의 기억인가?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연민인가? 그녀는 복잡한 심경을 애써 누르며 물었다. 오래전 일인가요?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을 감추려는 안간힘처럼 보였다. 제겐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20해하고도 몇 해가 더 흘렀지만 그녀는 늘 제 마음속 가장 밝은 햇살 아래 살고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봄날 아지랑이처럼 여리고 여름날 소나기처럼 청량했으며 가을날 국화처럼 그윽한 향기를 지녔지요. 저희는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 은혜마을의 푸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오리는 것을 하은은 모른 척했다. 과연 어떤 사연이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가슴에 사무친 그리움을 안고 사는 것일까? 그의 이야기는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아름답게 포장된 과거의 한 조각일까? 하은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슬픔이 진실되다는 것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싶습니다. 살아생전 제가 해주지 못했던 마지막 선물이지요. 민주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하은에게 건넸다.
그곳에는 한복의 모양새가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저고리는 달빛을 품은 듯 아주 옅은 옥색이었으면 합니다. 치마는 새벽녘 물안개 같은 연보라색으로요. 최고급 명주로 구름처럼 가볍고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혹 가능하다면 소매뿌리에는 아주 작은 흰색 들국화 한 송이만 수놓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꽃입니다. 그의 요구는 섬세하고도 구체적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그려온 그림을 펼쳐 보이는 듯했다. 하은은 말없이 그림과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한복에 담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한 남자의 지독한 그리움과 묻다 한 사랑의 증표가 될 터였다. 어쩌면 이 옛 고운 빛깔에서 만들어질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복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전한 그는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딸랑. 다시 한번 풍경 소리가 울리고 그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여운만이 감돌았다. 하은은 한동안 민준이 건넨 그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애틋한 사연과 알 수 없는 비밀의 무게가 작은 한복 집안에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이 기묘한 만남과 특별한 의뢰는 과연 그녀의 잔잔했던 일상에 어떤 파문을 가져오게 될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첫 매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기묘한 만남과 특별한 의뢰가 하은의 마음에 남긴 파문은 생각보다 깊고 은밀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마치 옛 고운 빛깔의 문턱이 닳기라도 할 것처럼 자주 가게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한복의 옷감이나 색감, 자수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상의가 목적이었지만 그의 방문은 점차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바느질하는 하은의 곁에 앉아 그는 두서없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풀어놓곤 했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꿈들, 사업을 하며 겪었던 파란만장한 순간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은 지난날의 선택들까지.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담담했고 때로는 깊은 한숨과 함께였다. 하은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상하게도 그의 삶의 조각들은 낯설지 않았다. 사별한 남편을 향한 그리움, 속절없이 흘러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 자리한 지독한 고독까지.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강물을 따라 흘러왔지만 결국 같은 바다에서 만난 외로운 섬들이 아니었을까? 민준 역시 하은의 침묵 속에서 어떤 위안을 얻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해 짧게 언급하기도 했고 이제는 다 커버려 제갈길을 가버린 자녀들과의 소원해진 관계에 대해서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더군요.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버리면 또 그렇게 허망하고 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어려 있었다. 하은은 그에게서 자신과 닮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민준이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아득한 과거의 어딘가를 헤매는 듯했고 그럴 때면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첫사랑이라는 여인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그림자는 하은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다가갈수록 그녀를 밀어내는 듯했다. 나는 그저 그의 슬픔을 잠시 기댈 수 있는 어깨일 뿐인가? 그의 아픔을 잠시 위로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일 뿐인가? 이런 의구심은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은 우연히 민준이 작업대 위에 잠시 올려둔 낡은 가죽 수첩 사이로 아주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첫사랑일까? 그 순간 민준이 황급히 다가와 수첩을 덮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이 그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과 숨기려는 듯한 태도는 하은의 마음속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 여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민준은 왜 그토록 그녀를 잊지 못하는 것일까? 민준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하은은 그에게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에 대한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이름 모를 질투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는 점점 더 엉켜만 갔다. 이제는 그저 한복을 짓는 장인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음을 그녀는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민주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제안으로 하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어쩌면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의 또 다른 손짓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하은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가던 어느 날 민주는 첫사랑을 위해 주문했던 한복이 거의 완성될 무렵 하은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불쑥 건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은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그 사람을 만나러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한복을 제 손으로 직접 전해주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아서요. 그의 첫사랑이 잠든 곳으로의 동행. 하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슬픔에, 그의 과거에 이토록 깊이 발을 들여도 되는 것일까? 자신은 그저 한복을 짓는 장인일 뿐인데. 하지만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하은은 거절할 수 없는 어떤 무게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그를 둘러싼 비밀의 한 자락이라도 엿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호기심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연민과 어떤 미묘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이른 새벽 은혜마을을 떠났다. 민준이 직접 운전하는 낡은 차는 익숙한 바닷길을 벗어나 점점 더 깊은 산골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낯선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간간이 이어지는 민준의 낮은 목소리만이 감돌았다. 그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를 지날 때면 잠시 말이 많아졌다가도 이내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하은은 그런 민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기억과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듯했다. 한참을 달렸을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거센 빗줄기의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외딴 산길을 막 접어들었을 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이내 멈춰 서고 말았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떼써 침착하게 하은을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제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빗속에서 한참을 애쓰던 그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만치 길가에 허름한 정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비를 피해 정자로 몸을 옮겼다. 정자는 낡고 초라했지만 세찬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민주는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하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하은은 놀랐지만 그의 마른 체온이 전해져 오는 듯해 왠지 모를 든든함과 함께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정자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멀리 펼쳐진 산과들을 바라보았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시간이었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은 한복장인과 손님이 아닌 그저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두 인간일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비가 조금씩 잦아들자 민주는 어렵사리 지나가던 트럭을 세워 도움을 요청했다. 바행이 근처 마을에 작은 정비소가 있었고 차는 곧 수리될 수 있었다. 다시 길을 나섰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만들어낸 짧은 해프닝은 묘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어색함 대신 잔잔한 미소가 그들의 입가에 머물렀다.
하은은 민준이 여전히 그의 첫사랑을 향한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 또한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 차는 마침내 기억의 종착지라 할 수 있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민준의 얼굴은 다시금 굳어졌고 차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하은의 심장 또한 가만히 내려앉는 듯했다. 과연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 차는 마침내 기억의 종착지라 할 수 있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민준의 얼굴은 다시금 굳어졌고 차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하은의 심장 또한 가만히 내려앉는 듯했다. 과연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산골의 작은 묘역이었다. 참는 이가 드문 듯 무덤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채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민주는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가장 구석진 곳, 다른 봉분들에 비해 유난히 작고 소박한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은 듯한 무덤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은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품에서 곱게 포장된 한복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발빛을 머금은 옥색 저고리와 새벽 물안개 같은 연보라색 치마, 그리고 하얀 들국화 자수가 놓인 그 한복은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아름다웠다. 그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한복을 작은 무덤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무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흙 위로 떨어지는 것을 하은은 보았다. 오래 기다렸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어떤 분이셨나요? 선생님의 첫사랑은?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실은 하은 선생님께 거짓을 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첫사랑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 하나뿐인 여동생 민지입니다. 꽃도 제대로 켜보지 못하고 16 어린 나이에 제 곁을 떠났지요.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떨렸다. 가난했던 시절 예쁜 한복 한 벌 사주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고 했다. 성공한 후에야 동생의 무덤을 찾아 이렇게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다고, 하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첫사랑이라는 거짓된 이야기는 어쩌면 낯선 이에게 자신의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그의 마지막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른다. 하은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느꼈던 작은 질투와 의구심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민준의 고백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하은 선생님,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석 달이라고 하더군요. 시한부. 그 단어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하은의 머리를 강타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어째서? 왜 하필? 그녀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그저 민준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슬픔, 그의 절박함, 그의 따뜻함 이면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해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민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하은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토록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아름다운 한복은 이름 없는 무덤 위에서 슬프도록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이 가혹한 운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절망 속에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이라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지막을 함께할 것인가? 그날 민지의 작은 무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한 하은은 슬픔과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간인함이 그녀의 내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민준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깊어져 버린 애정이었을까? 하은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를 혼자 마지막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은혜마을로 돌아왔다. 민주는 하은의 작은 한복집, 옛 고운 뒷갈의 한켠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머물렀다. 시간은 더디지만 꾸준히 흘러갔고 그들의 하루는 소박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졌다. 아침이면 하은은 정성껏 죽을 쏘어 민준에게 가져다 주었고 오후에는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밀려드는 바닷바람을 맞았다. 하은이 색색이 비단을 만지며 바느질을 하는 동안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거나 때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래된 시 한 구절을 읊조리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더욱 선명해지는 듯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음에도 그들의 공간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가능한 평온일지도 몰랐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절망에 얽매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고 하은은 그런 그의 작은 노력들을 묵묵히 지지했다. 그녀의 보살핌은 단순한 경간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 사이의 깊은 교감이었고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안을 받는 조용한 사랑의 한 형태였다. 하은은 민준을 돌보면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삶의 온기를 되찾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그녀 자신의 내면 또한 치유되고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은혜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준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맑아져 있었다. 하루는 하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바늘과 실을 들었다. 그가 늘 바라보던 하은의 작은 바느질 상자에서 꺼낸 자투리 명주 조각이었다. 그는 하은이 들국화 자수를 놓던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며 기억해 두었던 서툰 솜씨로 작은 꽃 한 송이를 수놓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바늘에 찔리고 실이 엉켰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은이 돌아왔을 때 민주는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작은 명주 조각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비록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들국화 한 송이가 수줍게 피어 있었다. 하은 씨, 늘 고마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은은 차오르는 눈물을 내서 삼키며 그 작은 자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평생 받아본 그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고요하고도 깊은 빛깔로 서로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었다.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은혜마을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며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준의 숨결은 점점 더 가늘어져만 갔다. 이제 정말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은은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 찬란한 봄 햇살 아래 그들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은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다. 찬란한 봄 햇살 아래 그들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은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다.
은혜마을의 봄이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눈부신 아침, 밤새 하얗게 피어났던 벚꽃잎들이 하나둘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할 때 민주는 하은이 잡은 손에 희미한 온기를 남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사람처럼. 하은은 한동안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옛 고운 빛깔의 작은 방 안은 민준의 희미한 채취와 그가 남긴 온기,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침묵 속이 잠긴 그의 존재감으로 가득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 햇살만이 야속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선물,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들국화 자수가 놓인 작은 명주 조각을 가슴에 품었다. 그것은 이제 그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텐저베란 흔적이자 그와 함께했던 짧지만 영원 같았던 시간의 증표였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날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은은 마치 깊은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몽환히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슬픔의 강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아주 작은 빗줄기처럼 민준과의 기억들이 그녀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의 따뜻했던 눈빛, 나지막한 목소리, 함께 나누었던 소박한 웃음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 전하려 했던 진심 어린 감사와 애정. 그는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 떠난 것일지도 몰랐다. 하은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았고 빛바랜 비단들을 어루만졌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바늘기에 실을 빼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다. 이제 그녀의 바느질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한 땀 한 땀 실을 수놓을 때마다 민준과의 추억이 실타래처럼 풀려나왔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의 작업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그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민지를 위해 지었던 그러나 끝내 전해지지 못한 그 아름다운 한복은 옛 고운 빛깔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졌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한 소녀를 위한 옷이 아니었다. 이루지 못한 꿈, 지독한 후회, 그리고 죽음마저 갈라놓을 수 없었던 애틋한 오빠의 사랑, 나아가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뒤늦게 찾아온 짧은 사랑의 모든 이야기를 품은 살아있는 증거품과도 같았다. 시간이 흘러 은혜마을에는 또다시 봄이 찾아왔다. 하은은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흩날리는 벚꽃잎들을 바라보았다. 작년 봄, 민준과 함께 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벚꽃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바닷바람은 여전히 그의 숨결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은의 마음속에,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한복 속에, 그리고 은혜마을의 모든 풍경 속에 그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에 품은 작은 들국화 자수를 매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봄은 가고 또 오겠지만 어떤 기억들은 시간 속이 바래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남아 삶을 비추는 법이니까. 그들의 짧았던 만남과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은혜마을의 바람결에 실려 아련한 전설처럼 흐르고 있었다. 은혜마을의 바람결에 실려 아련한 전설처럼 흐르던 그들의 이야기는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고 또 다른 봄이 찾아와도 하은의 가슴 속에 선명한 온기로 남아 있었다. 민주는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사랑과 기억의 실타래는 하은의 삶 곳곳의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아져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옛 고운 빛깔의 문턱을 넘나드는 햇살 속에도 밤늦도록 바느질하는 그녀의 손끝에도 창밖으로 펼쳐지는 은혜마을의 푸른 바다 물결 속에도 그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했다. 하은은 더 이상 이전처럼 깊은 고독에 잠기지 않았다. 물론 사무치는 그리움은 때때로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민준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따뜻한 등불처럼 함께하고 있었다. 그가 서툰 솜씨로 수놓아 건넸던 작은 들국화 자수는 그녀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고 그것을 매만질 때마다 민준의 온화한 미소와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정성껏 한복을 지었고 그녀의 손에서 탄생하는 옷들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은 생명력과 따스함을 머금고 있었다. 마치 민준과의 짧았던 만남이 그녀의 예술혼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것처럼. 어쩌면 삶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예기치 않은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저마다의 빛깔과 무늬를 만들어가는 한 폭의 비단처럼 황혼역에 찾아온 사랑 또한 청춘의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애틋하고 소중할 수 있음을 하은은 민준을 통해 배웠다. 시간의 유한함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함께했던 순간들은 죽음마저 넘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것도. 그녀는 이제 더 자주 창밖을 내다보며 은혜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잔잔한 파도 소리에도 살랑이는 바람결에도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 속에서도 민준의 흔적을 느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와 나누었던 마지막 약속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오늘도 하은은 옛 고운 빛깔 창가에 앉아 새로 지은 한복의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었다. 곱게 완성된 한복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이 남긴 사랑이라는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어떤 만남은 이처럼 영혼의 깊은 울림을 남기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 기억의 실타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아주 먼 훗날까지도 그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